안녕하세요, 여러분. 17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대표님.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창한 주말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17강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셨는데요. 손용복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영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세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좀 감사하게 김영숙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고마운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멘토님이시기도 한데요. 저희 김영환 교수님한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1인 기업으로 커리어 전환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올 수 있었던 거는 김영환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 김영환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김영환 교수님 포근하고 정말 1인 기업의 대가이신데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손영복 대표님은 제가 추천을 하셨는데 릴레이 강사님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 유튜브 강사인 이승진 강사를 좀 추천을 합니다. 네. 손영복 강사님은 에버노트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으로 계시고요. 위클리 피플 오피니언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강의 분야는 스마트 정리의 기술, 에버노트와 스마트워커의 활용, 서류 정리의 기술, 바인더를 활용한 시간 경영, 블로그 및 카카오 채널 마케팅을 운영하는 걸로. 네, 어서 오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수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스마트 손선생이라고 하는 퍼스널 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음,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가 하는 주요 강의 분야는 오늘 하게 될 일부예요. 네, 30분 동안 일부만 하게 될 텐데 스마트 정리의 기술이라는 컨텐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적인 부분이에요. 뭐 서류 정리나 책상 정리, 네, 이런 페이퍼들, 그리고 이런 파일링, 네, 이런 서류 정리에 대한 강의 하나, 그리고 이제 바인더도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이제 바인더도 시간 경영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강의를 하고 있는 1인 기업가이자 프리랜서 강사이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을 예전에 좀 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로 좀 했었고요. 2015년 4월에 프리랜서 전환을 하게 돼요. 네, 그때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일이 정리 컨설턴트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되게 핫하죠. 지금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지금 신박한 정리, 네, 신박한 정리 때문에 지금 정리 열풍이 좀 막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그 집 정리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네, 2015년 4월부터 한 2년 정도 이렇게 가정집 정리 위주로 하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 거는 2017년 6월부터 네,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당신 하우스헬프라는 드라마에 뭐 자문도 가고 이렇게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는 곳에 방송 출연도 하게 됐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수방사라고 해서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의 약자입니다. 어, 그 남편의 취미를 아내 몰래 집에다가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여기 방송국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낚시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집에다가 낚시터를 만들어주고요. 만화 좋아하면 만화방, 막 게임방, 당구장, 노래방, 네, 이런 것들을 집에다가 만들어주는 약간 좀 골 때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저도 출연을 했었어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 가장 맨 앞에 안경 쓴 친구가 접니다. 네, 지금 옆모습으로 나와 있죠. 네, 여기에서 저희를
네, 이렇게 정리맨이라고 불러줬어요. 네, 그래서 남자 3명, 이제 오른쪽에 남자 3명이 이렇게 한 팀을 이뤄가서 이제 매주 제가 이거를 2015년 한 9월부터요,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매주 이제 고정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리맨이라고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가 맡은 임무는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낚시 좋아해서 막 낚시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거실에 낚시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빼야 되는데, 이제 그 물건들을 저희가 그 이후에도, 방송 이후에도 고객님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물건을 정리해주는, 예,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이렇게 8개월 정도 계속 어, 매주 연예인 보는 재미로 다시 갔어요. 네, 돈은 안 됐는데 매주 연예인 보는 재미로 이렇게 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도 2018년 한 6월달, 7월달쯤에 방송이 됐었어요. 네, 당신 하우스헬퍼라고 해서 하석진이 남자 주인공이었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리라는 걸 가지고 제작된 드라마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정리 쪽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드라마가 나가고 나면은 일이 많아지겠지 했는데 얘가 사실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드라마가 잘 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 촬영 현장에 갔어요. 드라마에 출연하지는 않았고요. 이 촬영 현장에 가서 뭐 하석진을 옆에서 약간 코칭을 했어요. 옷이나 양말은 어떻게 접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 옆에서 이제 자문도 해줬고요.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중에 몇 개는 제가 이제 비포 애프터를 만들었죠. 네, 막 그 여기 PD나 뭐 작가님들이 막 어질러피면은 제가 애프터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방송이 전으로 나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제가 어, 또 몇 번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재밌는 경험들을 좀 했었고요.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이고 실용적인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마트 정리 시스템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스마트 정리란 뭔지에 대한 어떤 큰 개론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정리 앱의 대표적인 3가지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앱 3가지를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굉장히 유명한 도구죠. 이제 12년 정도 됐어요, 나온 지. 그리고 전 세계 국내에서만 유저 수가 450만 명이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에버노트에 대해서 기능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보시고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에버노트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동기부여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 정리 시스템이란, 처음에 저는 스마트 정리는 지금 사실 1대1 개인 코칭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마다 스마트폰의 환경, 사양,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여러 명이 그룹으로 갖고 가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대1 코칭 위주로 가고 있고요. 저한테 이렇게 스마트 정리 코칭 의뢰를 하시면은 저는 처음에 무조건 스마트폰 정리부터 시작을 해요. 네, 스마트폰 정리. 왜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기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일도 많이 하고 일정 체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리가 먼저 돼야 다른 곳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탕화면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 PC, 네, 이런 바탕화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폴더 정리를 하죠. 네, 컴퓨터 폴더를 정리하고 트리를 어느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그와 동시에 하는 게, 네, 이런 생성성 도구들입니다. 에버노트, 노션, 네, 이런 같은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앱들을 사용을 해서 얘를 사용을 해야지 정리가 좀 더 스마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하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일도 스마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앱들도 제가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 정리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순서를 잘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컴퓨터 폴더, 그리고 이제 생성성 도구 정도는 하나 메인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 네, 요게 스마트 정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은지 제가 또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1대1을 했던 분인데요. 아이폰을 쓰셨고요. 이렇게 6개 화면을 쓰셨어요. 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를 딱 3가지 화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저한테 코칭을 받으면 다 이렇게 3가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요. 가운데, 가운데가 홈 화면이고요. 네, 아이폰은 왼쪽이 이제는 위젯 화면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앱들이 있는데, 홈 화면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앱들 위주로 놓고요. 오른쪽 화면에는 이제 빈도수가 떨어지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 앱들만 따로 옆을 빼서 얘를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의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도 이렇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홈 화면에는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다 있다는 위치를 시키고 거기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묶어요. 그리고 왼쪽 화면에다가는 이렇게 캘린더, 달력을 위젯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오른쪽은 에버노트 위젯에 설치돼서 좀 더 빠르게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3가지 화면으로 구성을 해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똑같죠. 네, 이런 화면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봤다. 그러면은 거의 저의 강의를 들었던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3개, 홈 화면의 왼쪽은 캘린더, 오른쪽은 에버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다 저한테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렇게 지금 하고 다니는 분들을 제가 못 봤거든요. 네, 이거는 저의 화면이에요. 제 핸드폰. 네, 역시 가운데다가 이렇게 앱들을 넣어놓고 위젯 기능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쓰시면은 이런 위젯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좀 더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내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미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두리스트나 어떤 자료들을 입력을 할 때는 되게 기미성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젯을 딱딱딱 해놓으면은 좀 더 시간들을 절약해서 입력이 되게 빨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할 일들이 좀 더 스마트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3가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정리 시작은 스마트폰부터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스마트폰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적절한 앱들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3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포켓. 어, 저의 강의를 한 번이라도 아마 들어보셨거나 스마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 앱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 때마다 이 3가지는 진짜 빼먹지 않고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 앱이거든요. 네, 이 포켓 기억을 해주시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가시면은 요 포켓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아이콘이 나와요. 네, 이 아이콘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 네이버에 들어가잖아요. 네이버 들어가서 기사들을 봤을 때 공유를 통해서 에버노트에 집어넣으면 돼요. 저기 포켓에 집어넣으면은 얘가 굉장히 광고를 다 빼고 오로지 본문 기사, 이미지만 이렇게 싹 끌어와요. 그래서 보기도 되게 편해요. 주변에 뭐 댓글이나 광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싸그리 빠지고 오로지 본문 텍스트하고 이미지만 쫙 보게끔 끌어오기 때문에 이 포켓이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앱을 사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2가지 방법으로 기사들을 스크랩 하세요. 첫 번째는 캡처. 네, 화면 캡처를 많이 해요. 화면 캡처하고 위로 올린 다음에 화면 캡처하고 또 올려서 화면 캡처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쌓아 놓는데 사실 이렇게 이미지로 해놓으면은 잘 보지도 않고 얘가 관리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2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많이 하시죠. 네, 카카오톡도 막 이렇게 계속 쌓아놓으면은 또 일일이 올라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보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캡처하시거나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통해서 기사 스크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포켓이라는 앱을 꼭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모바일 전용 정보 수집 앱이에요. 네, 모바일 전용. 그리고 이 포켓을 에버노트로 사용하면은 훨씬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 포켓에서 또 에버노트로 보낼 수 있거든요. 공유 기능을 통해서 에버노트로 보내놓으면은 얘네들끼리의 어떤 특화된 어떤 형식 하나가 딱 나와요. 오리지널 페이지라고 해서요. 그게 자동으로 생성이 맨 하단에 돼서
내가 에버노트에 넣어놨을 때 얘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뭐가 글씨가 싹 지워지면은 밑에 이 오리지널 페이지를 누르면은 이 원본 기사로 다시 넘어가게끔 네, 되어 있어요. 얘네 둘이가 왜 이렇게 연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편리한 그 연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포켓에다 기사를 담으시고 그 중에서도 내가 계속 영구적으로 좀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만 포켓에서 에버노트로 네, 보내놓으시면은 그 기사들은 내가 영구적으로 네,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자료가 되십니다. 제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개드릴 어플은 캠 스캐너라는 앱이에요. 네, 이 캠 스캐너는 종이 서류를 PDF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앱이에요. 네, 그래서 캠 스캐너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거기 안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로 종이 서류를 이렇게 딱 찍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딱 보정을 딱 굉장히 깔끔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보정된 서류를 가지고 이것도 역시 에버노트로 보내놓고 에버노트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캠 스캐너라는 앱을 모르면은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서 문서를 스캔할 때 이제 복합기로 가서 스캔을 하죠.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네트워크 폴드 들어가서 경로 찾아가지고 그 파일들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내 폴더에 넣어놓거나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하게 처리해 주는 게 이런 캠 스캐너라는 앱입니다. 사실 이 사용 방법들은 다 어렵진 않아요. 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톡톡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얘도 역시 찍어서 이렇게 네, 에버노트에 넘겨 놓으면은 어떤 종이 서류, 정리하기 애매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버리기는 불안하고 그런데 얘가 보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관할 어떤 파일이나 폴더가 없죠. 그럴 경우에 이것들을 막 아무 데다나 종이를 넣어놓고 쌓아놓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이거를 디지털로 다 변환해가지고요. 에버노트나 아니면 이 캠스캐너 자체에다가 그냥 보관을 해놓으시면 돼요. 다 클라우드 기반이 된 앱들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보관이 되어 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종이 서류들을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에버노트를 사용하신다면 이거를 에버노트에다가 또 옮겨 놓으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캠 스캐너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세 번째는 리멤버라는 앱이에요. 이거 명함 관리 앱인데 보통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명함 교환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거의 10명 중에 네, 9명, 10명은 명함을 다 이렇게 받아놓고 서랍에 쌓아놔요. 그러다가 많아지면 고무줄 묶어요. 네, 분류도 안 해놓고 고무줄을 묶어놔서 이 고무줄 묶음이 한 개, 두 개, 세 개 쌓이면은 나중에 그 명함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거의 열에 9, 10명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캠 스캐너랑 작동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리멤버 들어가서 카메라 버튼 눌러서 명함을 찍으면은 이 명함에 입력된 정보를 얘가 자동으로 다 분류를 해줘요. 이름, 이메일, 팩스, 휴대폰 번호, 회사 번호, 회사 주소를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 네이비하고 지도 앱이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카카오 택시까지.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뭐 그 단추를 한 두 개, 세 번만 누르면은 그냥 아예 내비가 딱 세팅이 돼 버리고 카카오택 쇼츠까지 넘어가 버리고 네, 이렇게 연동되는 기능들도 많기 때문에 리멤버를 꼭 사용을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명함 교환이 잦으신 분들, 네, 직장인분들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리멤버도 꼭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앱을 대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에버노트에 대해서 간단히 기초만 알려드리고 이제 활용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버노트는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에버노트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나온 지 12년 정도 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 이상 유저가 있고요. 한국에만 450만 명이 넘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지금 뭐 6천만 명으로 치면은 지금 뭐 10%가 이제 조금 안 되죠. 10%가 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에버노트는 크게 세 가지의 버전이 있어요. 네, 그리고 PC 버전이 있는데 PC 이제 그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아요. 네, PC에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쓰는 에버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네, 스마트폰에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는 게 이제 모바일 에버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웹 에버노트는
크롬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 접속해가지고 에버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로그인해서 쓰는 게 이제 웹 에버노트라고 있는데요. 사실 에버노트는 이런 PC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네, 웹에서 사용하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웹 에버노트는 거의 사용 안 하고 PC에 설치하고 모바일 앱으로 설치한 이 두 가지 버전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웹 에버노트는 거의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에버노트의 장점 몇 가지. 일단 데이터가 안정적이고 보안이 강해요. 에버노트는 클라우드 기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하고 비번만 잊어먹지 않으면은 이 데이터는 거의 영구적으로 평생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이 되는 앱들을 사용하기 전에 자료들 백업을 보통 USB나 외장하드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USB나 외장하드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네, 어딘가에서 잊어버리면은 얘를 내가 다행히 주우면 되는데 거의 뭐 길가에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잊어버리면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누군가 습득했을 때 그 안에 자료는 다 노출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USB나 외장하드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상대방한테 다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외장하드나 USB도 뺐다 꼈다 하는데 이게 어제까지 됐다가 오늘 당장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날리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 명 봐왔고요. 저 역시도 외장하드를 한번 자료를 날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한번 날리고 나서 USB 외장하드 다 버리고 쓰질 않고 저는 이제 이 클라우드 기반이 된 앱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는 절대 분석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모든 형태의 자료 업로드가 가능해요. 이미지, 텍스트, 녹음 파일, 모든 우리 오피스 문서,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업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가 편리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지식데이터 플랫폼이 가능하고요. 에버노트가 다른 거와 달리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색 기능이에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쓰시면은 MS 오피스 내에 텍스트까지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PDF 있죠. 그 안에 글자까지도 얘가 검색을 해줘요. 네, 이 검색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 노션보다 검색 기능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노션으로 같이 쓰고 있지만 갈아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에버노트의 장점들이 있고요. 요금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금제에서 이제 프리미엄 버전, 보통 에버노트 쓰시면 프리미엄 버전을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매월 10기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텍스트가 검색이 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장치수 제한 없이 동기화가 돼요. 무료 버전을 쓰시면은 PC 하나, 모바일 하나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곳에서 에버노트를 같은 계정으로 사용을 못해요. 네, 두 개의 기기에서밖에 로그인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프리미엄 쓰시면은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 달에 10기가씩 매월 주기 때문에 거의 네, 개인이 쓸 경우에는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도 공유가 빈번하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PC에서 벗어나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서 좀 더 강력한 검색 기능으로 자료를 찾아야 할 경우, 그리고 디지털 형태로 활용해야 되는 자료들,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먼저 에버노트에다가 자료를 좀 업로드를 해 놓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이렇게 추억을 기록하기도 해요. 네, 추억을 기록하기도 하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증이나 자격증이나 프로필, 이력서, 사본 같은 것들을 에버노트에 담아 놓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를 한번 쓱 설명을 하고 제 에버노트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자료나 기사 같은 걸 잘 수집을 하면은 저만의 지식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도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력 관리도 다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어떠한 업무를 진행했을 때 이걸 단단하게 체크리스트로 진행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디하고 비번도 에버노트에다가 기록해놔요. 왜냐하면 에버노트 CEO가 고객의 데이터는 절대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실 믿고 유저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실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에버노트를 이건 저의 에버노트 화면이에요. 자, 일단은 개인 취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취미 중에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네. 캠핑을 가면은 네. 캠핑도 그냥 가진 않아요. 캠핑도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는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뭐 장비 리스트, 필요한 구입 물품 적어 놓고 개인 물품 뭐 기타 이런 것도 해 놓고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에버노트 링크만 공유해 주면은 상대방은 이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다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단순화돼요. 서로 막 핑퐁 치지 않아도 그냥 딱 보고 이 자료 보고 서로 간에 이제 신뢰도 쌓일 수도 있고요. 아,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뭘 준비하면 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다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같이 텍스트 사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링크를 다시 공유를 해주면은 이런 우리가 갔다 온 것에 대한 추억의 공유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캠핑도 할 수 있고요. 어, 어디 나들이 같은 걸 갔을 때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장소나 맛집 같은 거. 네, 이렇게 포천을 간다 했을 때 포천에 대한 코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링크도 걸어 놓으면은 링크 클릭하면은 이 해당 맛집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가 네이버로 연결이 돼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들이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자료에 가면은 이렇게 네, 자격증이나 좀 수료증을 따르면은 스캔을 해서 항상 이렇게 에버노트에 넣어놔요. 네,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 디지털로밖에 활용이 되지 않는 자료거든요. 왜냐면 어딘가에서 뭐 강의를 들어오면은 무슨 증빙 자료 보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메일로 첨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으는데 시간이 5분도 안 걸려요. 네. 상대방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은 이걸 취합하는데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 수료증들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게 저만의 포트폴리오 노트북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필이나 통장, 사본 같은 것도 쭉 넣어놓을 수도 있고, 특히 아이디 비번. 네. 아이디 비번도 많이 골치를 섞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이디 비번을 이렇게 사이트별로 입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모바일에서 얘를 찾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막 어떤 아이디 비번 찾을 때 1시간이 저도 걸렸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사이트 쭉 아이디 비번 찾다가 쭉 진행되다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왔다 갔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쳐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들이 굉장히 10배 이상 저는 단축이 됐어요. 전에는 어떠한 사이트 아이디 비번 찾으면 뭐 30분, 1시간씩 걸렸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2, 3분 만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버노트에다가 이런 것들 자료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은 일도 그렇지만 업무에서도 이 시간들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료들도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시리스트. 네. 뭐 유튜브 누가 추천을 장비해줬으면은 유튜브 추천 장비를 입력해놓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네, 뭐 키보드라든지, 네, 뭐 프리젠터,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하는 것들, 아, 나중에 저거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나 저거 좀 사용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네, 여기다 보면은 이제 정의인 머리 스타일이 있죠. 네, 지금은 이렇게 차분하지만 원래 이발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 이 머리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지금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걸 이렇게 넣어놓고 이걸 이제 미용사에다 이제 미용사분한테 보내주죠. 나 이 정의인 머리를 해달라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에 담겨 놓으면은 스마트폰으로 딱 정의인 검색을 하면 얘가 딱 뜨거든요. 그럼 클릭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버노트를 사용하시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일상에서도. 네, 독서를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독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목차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목차를 하나로 누르면은 그 노트로 이동이 돼서 이런 책 제목들을 보고 뭐 그 서점에 가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책을 독서 좋아하시죠? 근데 내가 어떤 책을 사려고 마음 먹고 서점에 가면은 그 책을 내가 샀는지 안 샀는지도 까먹어요.
샀는데 가면은 한 권이 더 있고, 아, 이거 산 것 같아 하고 가면 없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도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스트레스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요 목차 보고 색깔 칠해지지 않은 거를 이제 검색을 하죠. 그 PC 검색대에서 쭉쭉 검색해서 이제 그거만 찾아서 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시간 관리까지도 나중에 해줘요. 30분 걸리던 게 5분 안으로 줄어들고 10분 걸리던 게 1, 2분 만에 해결되고, 예,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도 되면서 생산성도 같이, 예,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이런 에버노트라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버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툴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활용 사례들. 네, 여기 지식정보센터 가면은요, 세미나 모임에 대한 이제 기록들, 네, 여기다가도 다 해놓고요. 그리고 독서 마인드맵 같은 것도 해놓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자료들을, 네, 스캔해서 이렇게, 네, 올려놔요. 네. 손으로 그린 거는 그 캠스캔으로 찍어가지고 에버노트로 이제 바로 보내요. 네, 이런 식으로 디지로그 자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와이즈로 정리를 한 것들은, 네, 그 파일을 또 에버노트로 보내놔서 이렇게,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USB 외장하드를 사용 안 하고요. PC에도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에버노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노트북이 바뀌어도 노트북이 망가지고 잊어버려도 저는 새로운 기기에 에버노트만 살려놓으면은 그 자료가 무조건 100%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정말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버노트 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간단하게 이거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네, 30분이 넘게 흘렀네요. 네, 이게 30분 만에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 방법이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뭐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는 카카오 채널을 들어가셔서 친구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1대1 채팅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러한 궁금증들 여쭤보시면 제가 온라인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스마트 정리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